자, 그러면 이렇게 선형 변환을 정의를 하고 나서 실제로 어떤 예들이 이런 선형 변환이 있는지 예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V와 W는 임의의 벡터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어떤 형태의 벡터 스페이스인지 상관없고요. 자, 그때 V에 있는 벡터 V를 하나 임의로 선택했을 때 그 벡터를 이 T 선형 변환에 의해서 변환을 했더니 항상 0벡터로 대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V라는 벡터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들이 막 있겠죠. 그리고 W라는 벡터 스페이스에 있으면 여기도 벡터들이 막 이렇게 있겠죠. 네. 근데 여기 있는 벡터를 하나 선택하더라도 여기 있는 0벡터로 대응되고 다른 벡터를 선택해도 0벡터로 대응되고, 그러니까 벡터를 V에 있는 어떤 벡터를 선택하더라도 다 W의 0벡터로 몽땅 다 전부 다 이렇게 대응돼 버리는 이 변환 T를 사실 V에서 W로의 0변환이라고 합니다. Zero Transformation. 0으로 다 대응되니까 몽땅 여기 있는 애들이 다 0으로 변환된다. 이래서 0변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선형 변환이다. 아, 그럴까요? 선형성이 만족하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형성을 만족하려면 이걸 봐야 되겠죠. 임의의 U 벡터와 V 벡터를 V에서 선택을 해봅니다. 아무거나 두 개를. 그거를 더해서 변환을 한번 시켜봅니다. U랑 V. 그러면 진짜로 U와 V가 되는지 살펴보면 요게 궁금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칼라 K에 대해서 얘는 스칼라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이 벡터 스페이스는 어떤 집합이 모였는지 모르니까 그냥 스칼라로 해보고, 스칼라의 U 벡터를 곱했을 때 K의 U 벡터 이렇게 된 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맞는지. 근데 요 0변환의 정의에 따라서 어떤 원소를 넣던 간에 요 결과는 이 친구는 이 친구들이 괄호 안에 어떤 원소를 넣던 간에 0벡터로 대응되죠. 그죠? 그리고 이 친구도 0변환이니까 결국 0벡터에 대응이 되고, 이 친구도 0벡터에 대응이 됩니다. 결국은 이게 0벡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0벡터에 대응이 되고요. 네, 0변환이니까 만족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안에 어떤 원소를 넣던 간에 이 변화는 무조건 변환 결과는 0벡터가 되죠. 그리고 여기도 K가 어떤 스칼라건 간에 이 친구가 0벡터니까 그러면 0벡터죠. 0벡터에 어떤 스칼라를 곱해도 0벡터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족하기 때문에 따라서 0변화는 벡터 스페이스 V에서 W로 대응이 되는데 어떤 벡터를 집어넣던 간에 항상 0벡터로 대응이 되는 for all. 그러면 요거는 선형 변환이다. 0변환은 선형 변환이다. 0변환은 선형 변환이다. 네, 다음 변환의 예로 항등 변환 또는 항등 연산자를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이번에는 변환을 T로 하지 않고 I라고 했네요. I.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임의의 V를 임의의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V에서 벡터 스페이스 V로 변환되는 거는 변환이라고 했지만 같기 때문에 연산자라고 됐었죠. 그죠? 근데 특별히 I를 항등 연산자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V에서 임의의 벡터 하나를 선택하면 이 변환 I에 의해서 같은 V로 대응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항등함수 같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 x를 내면 x가 되는 항등함수, 이걸 보통 우리가 함수에서는 ix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identity function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변환 t 대신에 i라는 걸 써서 항상 같은 벡터에서 같은 벡터로 대응시켜주는, 변환시켜주는 걸 항등 연산자로 부릅니다. 과연 이게 선형 변환일까? 확인해 보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벡터를 임의로 V에서 선택을 해 보고요. 자,
그리고 그거를 더해서 한번 변환을 시켜봅니다. 자, 시켜보면 이 변환, 항등 변환 자체의 정의가 요 안에 있는 벡터를 그대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대로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 친구는 항등 변환 정의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 V 벡터는 항등 변환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대로 같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살펴보면 선형성, 합에 대해서 그대로 선형성에 만족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임의의 스칼라에 대해서 항등 변환 U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항등 변환의 정의에 따라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밖으로 나온다고 했죠. K U 벡터. 그쵸? 그럼 여기서 K 곱하기 U 벡터라는 거는 U 벡터라는 거는 I U랑 같죠. 항등 변환 성질에 따라서 그대로 밖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 친구랑 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게 이제 또 살펴보니까 스칼라 곱에 대해서도 만족하는구나. 이 두 가지가 만족하니까 따라서 I는 항등 연산자인데 선형 변환이 맞구나. 자, 다음 또 다른 선형 변환의 예를 보겠습니다. 자, V가 벡터 스페이스이고 C가 벡터 스페이스 임의의 스칼라입니다. 그럴 때 변환이 어떻게 정해졌냐면 벡터 하나를 넣으면 그 벡터의 스칼라 배를 해주는 걸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정의된 변환은 선형 연산자 또는 선형 변환이 맞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V에서 V니까 연산자죠, 그죠? 근데 선형이다. 선형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겠죠. K가 임의의 스칼라 하나 하고요. 그리고 U 벡터와 마찬가지로 V 벡터를 벡터 스페이스 V에서 두 개를 하나씩 선택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두 벡터를 더한 걸 한번 변환시켜 보면 요 변환의 정의에 따라서 이 벡터의 스칼라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벡터와 스칼라의 곱은 분배 법칙에 만족한다고 우리가 앞에 일반 벡터 공간에서 배웠죠. 그죠? 자,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되돌려주면 t의 u가 될 거고, 요것도 다시 이 정의에 의해서 왼쪽으로 되돌려주면 t의 v가 되겠죠. 네, 그래서 합에 대해서 만족하고요. 그리고 k의 u 벡터를 하면 c 곱하기 k의 벡터도 되죠. 자, 근데 c나 k는 스칼라기 때문에 스칼라끼리는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벡터와 스칼라의 곱이니까요. 자, 그럼 요 괄호 안에 있는 거는 뭘까요? 요거죠. 위에서 이렇게 정의됐으니까. 네, 그럼 요 두 가지 성질에 의해서 따라서 t는 v에서 v로 대응되는 그냥 변환인데 어떻게 정해졌냐면 임의의 v에 있는 벡터 x를 변환을 시키면 그 x 벡터의 c만큼 곱한 이 벡터로 변환이 되는 거죠. 네, 요거를 선형 연산자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사실은 특별한 이름인데 여기 있죠. 확대 또는 축소 연산자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 c가 0에서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이 x 벡터가 t에 의해서 c 곱하기 x 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벡터가 같은 방향의 벡터가 되는데 c가 이제 0에서 1 사이라면 길이가 원래 x 벡터보다는 짧아지게 되죠. 그죠? 같은 방향인데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축소 연산자 t라고 하고요. 그리고 c가 1보다 큰 경우에
x 벡터가 마찬가지로 TA에서 이렇게 되는데 C가 양수로 1보다 크기 때문에 같은 방향의 벡터지만 이 길이가 늘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엔 확대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벡터를 하나로 하니까 길이가 뭐 늘어났네 줄어났네 하는데 사실 2차원에서 벡터의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R2에서 벡터 생각을 해보면 x, y가 있으면 만약에 이런 단위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위 원에 있는 이 벡터들은 다 이런 벡터들이죠. 단위 원에 있는 점들은. 근데 이 t에 의해서 이 단위 원을 또 다른 R2에서 R2로 만약에 t로 변환을 시켰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이제 v가 R2가 되겠죠. R2에서 R2로 변환을 시켰다고 한다면 만약에 C가 1보다 크다고 해보겠습니다. 1보다 크다. 그러면 이 단위원이 반지름이 C인 또 다른 원으로 이 변환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확대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냥 벡터로 보면 뭐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라고 보지만 이런 경우에 몇 차원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하고 보면 사실은 길이를 단순히 늘리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확대를 했다, 축소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